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12월 20일 날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 신문에는 20일자 기록이고요. 18일 날, 12월 18일 날 전국적인 상황에 악감, 그러니까 지독한 감기,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을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 독감의 휘보는 감기에 걸린 사람들의 통계만 모아서 별도로 보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은 휘보라는 거를 좀 잘 안 씁니다만 예전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특집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악감,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만 특별히 모아서 한꺼번에 특집으로 발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휘보. 자, 일단 먼저 경과를 좀 보면요. 1919년도 들어와서 11월 20일, 11월 말경에 우리나라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성, 서울, 용산, 뭐 이렇게 쭉쭉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겸유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동네도 11월 말경에 전국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 왕래가 많은 곳보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원산, 군산 이렇게 나타나죠. 신의주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 오늘 기사인 12월 20일 날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점점 다시 나타나고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작년에 1918년도에 많은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야, 이거 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했기 때문에 특별 편집해서 악감, 스페인 독감만 별도로 모아서 한꺼번에 보고하는 이런 게 이제 기사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문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잘하는 거죠. 대처를 잘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져서 특집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신문기사 내용을 보네요. 자, 내용 간단합니다. 악감, 스페인 독감, 악성 감기,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휘보 모아서 보도를 했다. 18일 현재, 그러니까 요거는 18일자 현재 상황을 말한다. 근데 신문은 20일자 기사인데 18일, 왜냐면 통계 내고 발표하고 편집하다 보면 며칠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됩니다. 악감 휘보 18일 현재. 18일에는 조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더라.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사망률이 찍었다 하더라도 1918년도보다는 찍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1919년도.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유형에서는 1919년도에 다른 나라에서는 사망률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끝난 걸로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아까도 이제 휘보라는 거는 말은 특집 보고서, 특별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좀 적어놨고요. 조선인이 108명, 내지는 일본 사람이죠, 20명. 한 5배 차이 나네. 그죠? 그래서 합계 128병. 하루에 128명이고요. 누계는 이제 토탈이죠. 합쳤는데 730명이 사망했다.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11월 말경서부터 12월 초순까지 사망자 숫자를 말하겠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망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기준이 언제부터냐라는 논란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역도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했냐. 우리나라 전체냐, 경성이냐, 뭐 서울이냐 이런 논란 소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그렇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모든 서술을 다 육하원칙에서 서술을 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왜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게 없어요.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논란의 소지를 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런 어떤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그게 그 통계 처리라든지 데이터를 정밀하게 처리를 안 했나 봐요. 일단 신문 기사 내용 보면 참 애매모호한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빅데이터 시대라고도 하고 합니다만 데이터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실 한의학도요, 의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학도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뭐 식물 광합성이다, 기존의 얘기다, 그 중간까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잘. 다만 큰 것만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씁니다. 우리가 기차를 탔을 때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간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얼마나 많은 무수히 많은 정거장이 있잖아요. 그거 다 모르잖아요. 하지만 큰 줄거리만 아는 거죠. 의학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생긴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고 이러이러한 약을 쓰면 결과 이런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무수히 많은 변화는 모르는 거죠. 큰 것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적인 축적이 돼서 데이터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한의학의 몇 병이 몇 년 누적됐던 그런 것이 축적이 돼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할 말 못하는 게 많죠, 사실은. 지금도 과학이 다 그래요. 정확하게 왜 그렇다면 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지만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추론이 가능하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의학의 기본입니다. 이런 거는. 자, 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통계가 나오는데 지역이 어디냐? 우리나라 전체냐? 이런 말이 서술이 없잖아요. 경기도냐?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망자 숫자만 나와요. 그리고 언제부터냐? 이런 말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이런 표현들이. 그리고 그 정확하게 이거로 인한 사망자인지 또 다른 거의 사망자인지 그래서 통계치를 봐도 그렇고 어쨌든 논란의 소지겠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신문에서는 휘보로 해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거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박수 받을 일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 나름대로는 이 당시에도 통계를 생각을 해서 휘보로 해서 날짜별로 계속 보고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얘기는 계속 추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진일보하고 상당히 박수받을 일이다. 뭐 지금도 어떻습니까? 무슨 일 있으면은 그 통계처에서 계속 그 날짜별로서 이렇게 그래프로 착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좀 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다만 조금 아까 아쉬운 거는 언제부터 그랬는데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좀 생략돼 있어서 좀 그 오게티라고 할까요? 아쉽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 당시의 상황들 12월 20일에 대한 상황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